앞에서 빚어서 보고 해라. 리치시 걸리기. 뭔가 재미뽑혀가지고 리치시 걸리기.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재미뽑혀가지고 근데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뭐 검표를 할 수 있게끔 해야죠. 하여튼 중앙센터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투표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인쇄 용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산들에다 적어놓고 복잡하잖아요. 여기는 부정선거 대토론회를 프레스센터에서 마치고 시간 관계상 장소가 100% 수객, 100% 수동 방식. 미안한데 그 다음에 OMR 카드라는 거 그러면 제가 좋은 자리 안 보여요. 한 7명, 8명 정도가 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만 좀 다리 좀 빼주시면 요 줄은 일단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소를 옮겨왔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다 많고 그래서 이곳으로 그 프레스센터 건너에 서울시의회 집지에 건물 무슨 낙지집 저 2층을 여기도 빌려가지고 자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8명이니까 그 첫째 줄은 다 오늘 여기 상황이 15명인데요. 많은 분이 오셔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방적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겨우 5시에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마쳤어요.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없어갖고 이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합니다. 아, 여기 두 자리 지금 의자가 넣으면 되지. 제가 펜을 잘못했나? 참여실들은 다른 장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성공회 필딩 2층의 상현제 본관, 여기는 상현제 결관인데요. 상현제 본관 2층으로 가시면 거기에는 또 공간이 10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서계시는 분들은 좀 가시면 앉아서 같이 TV로 보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대로 19기 성공회 필딩 2층 상현제 본관. 이자만 주면 돼요. 19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쪽에 위치가 19라 패널들. 이분들이 이렇게 가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 좀 산만해서 저는 문반으로 가고 급히 장소를 마련하느라고 좀 다른 곳에 또 장소를 하고 여기 아직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요. 아이고. 주차비가 올라가. 주차비가 없으신 분은 저한테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쫓겨났어. 녹음해놨어요. 일찍 왔는데. 주변 앉아보는. 아이고 젊으신 분이 양보 좀 하셔야겠네요. 우선 앉아보세요. 저도 아까 연사들이 앉아보세요. 양보했습니다. 저쪽에서. 발표하신 아까 발표하셨던 분들은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질문지가 스태프가 갖고 여기 있어요. 질문을 굉장히 질문지가 많이 왔거든요. 질문지를 지금 이렇게 그 유형별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누가 안 온 사람이 있네? 이거 있잖아요. 도망자가 있네. 대표님 가운데 앉으시고 아니, 저는 옆에 앉겠어요. 대표님한테 질문할 건데. 아, 하세요. 자, 예. 나중에. 제가 적당하게 앉아서 할게요. 저희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는 코멘트 해주신 분도 있고요. 질문도 있고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읽어드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발표 자리에서 손을 드시면 제가 이분들의 전문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선정해서 할 텐데 답은 2분 내로 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왜냐하면 이제는 PPT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2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지가 한 100장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답을 어쨌든 저희가 웬만한 자료 다 듣고 했으니까 이제는 답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세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 부분은 저희가 미리 한 것 중에 윤종남 박사님 안 계십니까? 네, 모르겠네요. 네. 선택이 안 되고 못할 거죠. 여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웬만한 거 다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지금 순서대로. 네.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여기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시작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문. 첫 번째, 개표 현장에 참가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두 번째, 부정선거에 참여한 인력이 많을 텐데 어떻게 아직도 양심 선언하는 자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이. 근데 바빠서 제가 넘겼습니다. 예. 네, 박정현입니다. 제가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3군 대선이었어요. 그때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국회 부의장 보좌관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때 출구 조사에서 문재인이가 이겼다, 압승이다. 그때부터 개표 참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일부 자각 있는 사람들이 보지만 이번 4.10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4.10 총선에도 출구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이 이겼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풀에 지쳐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찾았습니다. 증거를. 그 전에 또 이제 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 구속시켜버린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저희 셋은 남구 선관위였는데 졌지만 우리는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 하니까 아까 우리 박정원 지점장님이 오셨다시피 그래도 꽤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에 있는 증거들은 많지 않아요. 수도권에 엄청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투표 참관인들, 개표 참관인들 얼마나 참관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조차도 그때 12시 넘기면 돈 더 준다고 해가지고 밖에 잠깐 갔다가 딱 12시 와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돈만 챙기고 갔습니다. 부끄럽지만 2017년도에 박주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알고 나서는 이거 맞는 사진 찍고 촬영하고 한낱이 했었어요. 선관위는 유튜브 영상도 못 찍게 하거든요. 개표 참관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확정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당당하면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양심선언 없었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했어요. 제가 서울특별선거관리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우리 두방내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 삼전동, 홍파구의 삼전동에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해서 제가 내부 자료를 보고 이거 왜 차이 나느냐 이렇게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사직서 올려놨습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박동건 씨라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었어요. 자기가 1포인트, 2포인트, 김무성이 업었던 사람들은 다 떨어뜨려 버렸다. 이런 사람들 양심 고백 이미 했어요. 그분은 그 말씀을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권영애 안기부 장관 앞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한성천 씨, 한영수가 본명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 노조위원장이었어요.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라고 지금 20년을 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양심 선언한 사람이 왜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 이제 비상계엄도 그렇지만 수사가 들어가죠. 이제부터 딱 양심 고백한 연로만 감형해준다 이러면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겁니다. 불법 채용 1,200건입니다. 지난 10년간 불법 채용이 그리고 그전 10년도 또 그럴 것이고 그전 10년도 그럴 것입니다. 선관위에 3,000명이 좀 넘어요. 얼마나 많은 불법 채용자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뻥뻥 뚫린 선거 시스템에 불법 채용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들이 노리는 것은 그냥 가족 회사가 아닙니다. 선관위 비밀번호 1, 2, 3, 4, 5를 통한 중국의 속구, 북한의 개입 이런 것들이 그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죠. 충분한 해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도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네. 근데 가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보여요. 못 보여요. 안 보여. 왜냐 저희들은 보도로 훈련된 사람들인데 그냥이 아니에요. 열정과 의지 그리고 너무도 연습.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일단 사진은 무조건 많이 찍어야 돼요. 영상, 사진 최대한 찍고 나중에 분석해서 찾고 또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다 묵살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 변호사 두 분하고 팀을 짜서 참관인으로 아예 그렇게 투입을 시켰고 이렇게 찾으러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저희들 압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 있다 이의 제기를 해도 심지어 접수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한두 번 가보시면요 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시죠? 그게 정확한가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너무 많은 이렇게 한두 장 사진은 찍을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런 거 찾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도 조직적, 체계적 시스템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5년, 7년 싸우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종이만 받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자, 보안 설명해 드릴게요. 보안 설명. 질문은 종이로만 받겠습니다. 마이크 보안 설명하시면 되죠. 주요 언론에서 이 문제를 왜 다루지 않는지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질문은 종이로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 나오시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어떻게 할 건지 대표님. 네. 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더 하는 대표 참관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게 된 것이 저 일부이고요. 그 전에 선관위가 정당 참관인들을 굉장히 유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하루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둘러보다가 그냥 돈만 받아서 가는 거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고 저희가 그래서 정당에 바뀐다음에 대표 참관인을 좀 진짜로 의지가 있는 분들로 좀 개선해달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가 있고 그 우편으로 경로로 일성되는 과정에 그거를 다 지켜봐야 되죠. 원래는 경찰이라도 따라 붙어가지고 단 1분도 1초도 감시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투표지가 다량으로 들어가 버리면 투표소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슈아님이 안 계세요? 네. 제가 미국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제가 이제 답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구간에서 부정표가 투입이 되나요? 사전투표소 아니면 관내 사전투표소 아니면 우체국, 중앙우체국 집중국 아니면 해당 선관위의 개표장 어디서 부정투표지가 투입되나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부정선거 강의를 서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정선거 강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장이 나오는 부분인데 모든 선거 프로세스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가 제일 많은가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제일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에서도 많은데 전자개표에서도 장난을 칠 수 있고 중간에 투표함이 이동하는 경로에서도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냐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의 수준은요
저기 통일전략전선 중국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이 저 대만의 주권을 침해할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 완벽한 어찌 보면은 뭐 그래도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작년 3월달에 대만 선관위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선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소 수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전 투표를 하고 관내 사전 투표를 하고 또 제외 투표를 하고 당일 투표를 하는데 곳곳마다 부정 선거를 합니다. 이쪽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당일 투표에서 좀 장난을 많이 치는 식으로 합니다. 이제 숫자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데이터만 가지고 사전 투표 이것만 보고 부정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일 투표도 마사지를 해가지고 일부 특정 사람한테 유리한 부정 선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아까 CCTV 조작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 제 유튜브 보시면은 그 재보궐선거에 그 개항을 재보궐선거에 투표지 빳빳한 것들이 개표장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지가 한 표도 기표가 안 된 투표지들이 100%씩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기표 투표지 도장 찍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무기표 투표지를 그냥 100개씩 삽입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얼추 맞출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정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전 투표가 없을 때 그리고 전자개표가 없을 때는 선거인수와 투표소를 동일했다. 차이가 0표였는데 전자개표기 도입되니까 숫자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도입되니까 이쪽 구간 이쪽 구간 둘 다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집어넣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 총부님이 전 개표 사전표를 싹 다 분석을 해보니까 곳곳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각종 부정선거의 그 현상과 원인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한 겁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외면하는지 그들도 부정선거로 득을 본 자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관련한 내용이에요. 더불어와 민주 당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요. 당내 경선의 부정 여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외면하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이 앞에 이거 조작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 이걸 꼭 표지를 달았는데요. 우리 발표자님들이. 네, 제가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남입니다. 오늘 책 파란 거하고 빨간 걸 받으신 분은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썼던 동기는 이 역사가 흐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책을 썼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추운데도 여러분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서로 이렇게 돕고 관심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잘 헤쳐나갈 거라고 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힘당은 그렇게 강하면서도 왜 조용하고 침묵을 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도 오랫동안 특히 대통령께서도 가만히 계시고 특히 국민의힘당 가면 제가 거기서 책임당원을 한 4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의 국회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저는 주제가 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니까 당원 배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치 개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사람들하고 우리 나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옳고 그름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맨날 지냐? 맨날 진다면 항상 소위 말해서 지방선거도 옛날에도 졌지만 우리가 한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이겼죠. 서울시도 이기고 다 이겼을 때 사실 그런 현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었을 때 그때도 사실은 15% 내지 18% 정도 저는 속였다고 보는데 설사 똑같다고 보면 우리가 득표율 그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아니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텐데 국힘당이 왜 그러는 것을 가만히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게 역사가 조금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어쨌든 그 양반들은 민주당도 다 했고 민주당은 경선에서 했고요. 국힘당도 경선에서 다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도 그것도 부정선거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내가 불리는 해산하고 해체해야 돼. 방금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 국힘당 내부에도 일부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거기에 편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당내 경선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맡겼고요. 그래서 이준석 이준석이가 한동훈이지 뭐. 이준석 한동훈이죠.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누굽니까? 김두관이 와서 얘기했죠? 부정선거 했다. 거기도 이용하는 세력이 있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지방선거는 어떻게 이긴 겁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부정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된다는 것은 영태교 여론 조작, ARS 조작, 그리고 모바일 투표가 조작된다는 것은 작년 국정원 10월 10일 보안점검 결과에서 정당 위탁 경선도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황교안 TV나 박지원 변호사 TV 유튜브 보면 정당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가 어떻게 조작되는지에 대해서 쫙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K보팅 아시죠? K보팅 프로듀스 101이 조작으로 밝혀졌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게 선관위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 선관위 주도하는 K보팅 시스템이 정당 경선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말도 나오는 판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 이준석한테 부정 경선으로 진 거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딴 데는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대통령이 탄핵될 판에 그런 얘기를 안 할 게 아니에요. 다 은근슬쩍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교안 대표님 대표 경선 나올 때 그 모바일 투표 저희들이 24시간 딱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한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대로 치면은 구글 코리아에서 좀 조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색되는 걸 방해합니다. 웨더 카르텔 이런 거 구글 코리아 검색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좀 관심 있으면 구글 코리아 좀 고수 좀 해주세요. 저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용한 겁니다. 권력의 창출이 조작 세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조작 세력은 그 부정을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용하다. 지방선거는 어떻게 이긴 겁니까? 지방선거도 아까 여러분 개표 보셨죠? 지방선거도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방선거는 기초위원 선거, 광역위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같이 맞춰야 돼요. 그런데 얘들이 그걸 다 못한 겁니다. 2018년도에 했는데 2022년이었죠. 2022년에는 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서울교육감 이런 데는 조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투표지를 넣는 겁니다.
왜 개항을 투표지에 빳빳한 투표지들이 그렇게 있는가 아십니까? 그게 재보궐선거, 교육감 선거 같이 했을 텐데 뭐 때문이냐면 하나를 작업을 하면 그에 맞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방선거에 당연히 조작을 해도 질 수가 있어요. 조작을 해도 질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겼는데 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냐? 자기 부정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하라고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이번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변호사 6,500명과 공화 당원을 전국적으로 부방대를 만들어서 조작의 톡을 줄였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지방선거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심을 딱 당일 투표로 그 당일 투표 수개표로 깐다? 민주당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일부 이기는 거예요. 왜 전국적으로 그 포항이나 이런 데도 할까요? 왜냐하면 정당 보조비를 선거 보조 비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15%를 넘으면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그 전액을 받지 않은 데가 민주당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경주. 그 말고는 전국 전부 다 출마를 했고 딱 한 곳에만 10%, 나머지는 전부 다 15%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민주당 꼬리표를 달면은 얘들이 선거 보존 비용은 받을 수 있게끔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교하다. 제가 그 중국의 총선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다 개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캐나다의 CSIS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발표를 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정교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교하고. 그냥 단순하게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거는 나라를 먹는 게임입니다. 전쟁과 더 신식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을 알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있는데요. 수개표로 변경되더라도 부정선거 문제점은 없을지요? 이번 문제로 다른 방법으로 바뀌더라도 부정선거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거표로 변경하더라도 수거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개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 투표지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전 투표와 또 당일 그 개표 시간 사이에 그 감시의 눈이 없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아무리 세어본들 꼼꼼하게 세어본들 의미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전 투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전 투표하고 놀러 가는 사람이 그 국민이 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주권 포기하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맞습니다. 없어요. 이거를 사기라는 걸 우리들이 다행히도 이번 후국 계엄으로 이제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개표 사항표를 다 실제로 인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발표한 거는 오히려 그 작업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그 서류상에서 발견을 한 것들이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개표기에서 개표한 숫자하고 개표기에서 개표를 못하고 분류를 못하고 뱉어내는 수가 그 아까 개표사항표 보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까 보셨을 때 왼쪽에 있던 숫자는 개표기에서 먼저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상해서 분류를 하지 못하고 사람이 직접 재확인하도록 밀어내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사람들이 직접 수개표한 수가 개표 사항표에 보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주 조사를 전국의 거를 다 해봤더니 지금 선거가 조작됐을 거라고 가장 큰 줄기로 얘기하는 게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사전 민주당 표를 넣어서 보면 비리가 한 13% 난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제가 그 개표기하고 수개표 차이를 가지고 득표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평균 6.2%가 차이가 납니다. 전라도를 빼고 나면 7.2%가 차이가 나는데 7.2%가 뭐냐? 개표기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6.5% 이상이 전라도를 빼고 나면 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수개표한 숫자에서는 전국 평균이 6.5%가 민주당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당일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아까 왜 포항에서 그랬었나요? 100장을 쟀는데 10장 7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하죠. 100장 중에 7장을 주인을 바꾸는 걸 개표기 조작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전선거 인수를 부풀려서 사전선거 그 수표율 자체는 오염이 됐으니까 그거 빼고, 그죠? 그리고 당일 투표한 거 중에서도 개표기를 통과한 거는 개표기에서 카운팅한 거는 바꾸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빼고도 전국에 78만 표가 직접 사람이 수개표를 한 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8만 표를 가지고 전국에 200, 빼고 252개선거거든? 3개에서, 2초를 빼고 나면, 제가 분석해서 발표한 거를 많은 분들이 안 보셨는데,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염됐다고 하는 요소를 다 빼고,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당일표, 예? 당일 투표한 수 중에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표가 그렇게만 따지면 32만 표겠군요. 그 32만 표를 가지고 의석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 30석 나옵니다. 놀라시겠죠? 30석이 전라도 2군데하고, 전라도 28군데하고 부천시가 제주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저도 뭐 결과를 내놓고 황당해서 발표는 해놓고 여기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 32만 표라고 하는 거를 이게 전체 2천 몇백만 표에서 샘플링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분류를 하지 못하고 뱉어내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걸 다 빼고 순수한 그 표를 가지고 했을 때 30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발표할 때도 아예 뺐던 이유가 그 결과는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서 지금 뭐 작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변론 과정에서 그게 직접 변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은 제가 적어도 한 거는 요렇게 조작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확률이 아니고 그냥 있는 숫자로 적용해서 계산을 한 건데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분석한 그 증거 자료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숫자만 가지고도 국회는 그냥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해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하고 사전선거가 문제라 그러면 계속 결론은 나오잖아요. 당일 투표로 하고 수개표하자 이것만 관철시키면 그 뒤의 결과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숫자로 보면 그런 조작이 있었다는 게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중에서 정부가 바뀌었는데 사전투표나 전자개표 중 우려되는 부정선거 개선하지 못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자개표기 유무 가능성, 해킹 예방 가능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관위라는 조직이요.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굉장한 카르텔을 구축해 온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채용 비리 왜 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파워를 가지고 된 거고 여러분 아시죠? 공직선거법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그냥 숨만 쉬어도 걸려요. 선관위가 돋보기만 들이대면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관위 이거 카르텔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악법이죠. 망국의 악법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카르텔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 2년 만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기다리고 욕을 드시면서도 참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이 구국 개혁으로만 그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전자개표기 개선, 뭐 해킹 예방, 전자개표기 쓰면 안 되고요. 네, 아예 당일 투표 하는 거 하고 지금 사전 투표는 아예 종이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 계엄군이 그 선관위 서버를 편 이유가 사전 명부,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려고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숫자가 4,000명이 들어갔어도 그 사람이 중국인인지 두 번 투표했는지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종이 선거인 명부가 있고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다 전산으로만 갖고 있고 모르니까 지금 이런 거니까요. 아예 당일 투표, 종이 선거인 명부에 종이 투표로 해야지만 된다. 전자개표 뭐 이런 거 없어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지 해킹도 당연히 전자적으로 하지 않은 해킹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드리면 그 윤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나름 바꾸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쇄날이는 투표지 위조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지만 정관이가 말을 안 들어요. 인쇄날인 왜 해야 되는지 이상민 장관이 300명을 데리고 나서 6시부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인쇄날이라고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검증 결과가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 위조 투표 가능한 걸 유소하는 이유. 전자개표기 곳곳에 하자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수출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데 계속 쓰는 이유. 한 대에 1,000만 원이 넘는데 그 부당이들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애들이 계속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그냥 부정선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건드리니까 이놈들이 지금 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의 질문을 한번 더 할게요. 저희가 답변의 질문을 지금 뭔가 맞다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럼 3분만 드릴까요? 3분 맞추실 수 있습니까? 예, 3분만 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지금 저 성남이 노조위원장이니까 제가 오늘 패널에 앉아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하게 되어서 제가 이야기하시고요. 이 사전 투표는 뭐가 문제냐? 원래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해킹 조작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국정원에서 이야기했고 선관위에서 지금 사전투표 158조 규정이 6항까지 있습니다. 4항까지 성실히 하고 그러면은 관내 전다 봉투에 넣으면은 인터넷 해킹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걸 알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몰랐다 하면은 선관위는 위원장부터 그 직원들이 무능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관내나 관내 전답 봉투에 한 매씩 넣어가지고 투표함 넣게 되었습니다. 그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관내는 뭡니까? 기하원회가 투표수를 확인합니다. 그럼 관내도 봉투에 들어있으면 기하원회가 확인해가지고 딱 선관위에 보관할 거, 외부로 우측으로 보낼 거 이렇게 관리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면은 여러분들이 선관위 근무를 안 하셔가지고 선거법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를 많이 활용하시고 제가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상이 완전히 확실히 잡혀야 대통령이 헌재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심리를 할 적에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의에 벗어나지만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짐이라도 좀 앉혀드리면 안 될까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투표한 거 그건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건데 왜 안 하죠?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2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카르텔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카르텔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느냐?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전자개표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그 선거무효 소송을 2004년 4월 31일 날 판결했습니다. 2003 수 26 사건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로 판결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이 완전히 그 권력이 하수인이 돼가
해놨습니다. 자동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해놨습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한테 암만 수사 20년 동안 해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회 국정조사하자 2008년도에 홍보됐습니다. 그 국정조사 해록에 지금 다 있습니다. 여야가 묻었습니다. 그래 엄청나게 제가 저항을 했지요. 묻었고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제가 계속 선거 때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를 22년 동안 정신병자로 분류해가지고 저 말을 여러분들이 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 일어났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한성천이가 암만 20년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리석다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 못나서 이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아직 여기 계신 분이 부정선거 있는 거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해결점이 무엇인지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 해결점. 해결책. 해결책이죠,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채널에 올린 내용을 한 300분이나 보셨나? 개선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올렸는데 지금 문제는 선거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 받는다고 직원들이랑 주무관 직원들이랑 하면 이 사람은 참 친절합니다. 다 보내달라는 거 보내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주무관들은 참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아까 참관이 문제를 얘기해서 다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왜 그 숫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비례대표나 지역구 중에 2장 중에 1장 넘는 사람을 보고 참관인이 안 말렸겠어요? 근데 그 표만 살펴도 전국에 7,000표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역구나 비례나 1장만 넣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당일 투표를 하면서도 부재자나 그 관외 지금은 사전에 관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표가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4, 5일 전에 사전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부재자 투표도 당일 투표로 할 수가 있다는 전제로 한번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재자 신고를 한다. 그러면 부재자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 주소지는 전라도인데 서울에서 내려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재자 신청을 할 때 그쪽에 가서 할 거를 내가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자기가 투표할 구, 그러니까 시군 구 단위로 그러니까 관외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그리고 당일 투표는 지금 어차피 사전선거 이틀 하고 당일 투표는 또 하루 휴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을 투표일로 지정을 하고 토요일까지 하면 이틀 자연스럽게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 투표를 하면서도 사전선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쨌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속 논의를 해 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대만식 투표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미 그 개정선거법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고 국민이 분노해서 조기 대선이 아닌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끔만 하면 바뀐 개정법으로 하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연설점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요. 전 국정원장님하고 여러 변호사들하고 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대만식 수개표, 당일 투표소 수개표 제도 플러스 부재자 투표는 일부러 넣긴 했는데 이미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에서 대책이라고 주신 게 있으세요. 당일 투표가 6시에 끝나면 간판을 개표소로 바꿔 달고 개표를 시작해서 완료되면 선관위 상황실 또는 각 정당 상황실에 보고하면 조작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관위 해체하고 내무부에 선거국을 설치합시다. 이렇게 대책을 주셨습니다. 선관위 해체.
관리업체가 쌍방울 자해서인데 그걸 바꿔야죠. 그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수기로 하면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왜 전자를 들어? 장난치죠. 자, 여기 또 질문이 있으신데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이상대님이 선거관리위원회 폐지라는 제목으로 의견 주셨는데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선거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실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대법관 및 지방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겸임을 폐지가 필요합니다. 사건 고소 고발 시에 판사 영장 발부를 가로막는 이유, 그다음에 선배 판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개표 시에 전자개표기 개표 폐지, 사전투표제도 폐지. 계속 하자고 말씀 같은 의견이십니다. 대만식으로 당일날 종료로 투표만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그 수원 선거관리연수원 민간인 10명 누군지 아냐고 나머지 사람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또 같은 이유로 선관위 연수원 90명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양 씨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대답이 가능합니까? 네? 아직 모르죠. 저희는 카더라 뭐 이런 거 안 했고요. 저희 그러면 근거에 있는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곤란한데요. 이게 사실 민간인이 있었다라는 게 수상하죠. 민간인이 있었다는 게 수상하고 이전 선거 이번 12.3 개헌 말고 2020년 3월 26일에 전국 최초로 무증상 중국인을 받은 곳이 선거연수원입니다. 왜 받았을까? 보름 뒤에 20일 뒤에 4.15 총선이 있었거든요. 왜 중국인이 거기 왔을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왜 선거연수원에 중국인이 거기 들어갔고 그 명단에다가 걔들이 뭐 했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주권을 강탈한 행위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당장 선거연수원 찾아가서 누가 들어갔는지 원래 이거 하면 되겠지가 잘했는데 하면 되겠지가 이런 걸 잘하니까 바로 구속을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CCTV 설치한 사람 바로 구속된 거 아시죠? 4.10 총선 전에. 이것도 거대한 그 아웃라인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선거 감시망을 줄이기 위해서 하면 되겠지 같은 친구들, 감시를 하는 친구들을 구속을 시키면은 선거 감시하는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면 되겠지는 동일한 혐의로 2022년에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복 투표 나가지고 선관위를 불렀던 사람은 투표장 소란죄 이런 걸로 제가 변호사에서 2개의 혐의는 무죄를 받았는데 기록과 1개 혐의는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 입을 막아가지고 이게 확산되도록 막았던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법원이 저 선거연수원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 영장을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얘들이 이번에 그 보도자료로 낸 거 보면 영장 청구된 적 있다. 그게 채용 비리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영장도 청구되지 않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격세지감을 느껴요.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걸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계엄하고 우리 수사기관들이 국가기관들이 하는 때로 보니까 조금 이제 다 많이 드러났죠. 너무 다행이고요.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연수불 소송의 경우에 판결문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를 알 수 없어서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경우 사법부가 취해야 할 정상적인 판결과 수사 의뢰 방법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법부가 선거소송 기한을 넘기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판결문 완전 배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 재단포장에 가서 형상기업종이가 그려진 티셔츠까지 입고 들어가서 대법관을 바라보면서 또 싸졌어요. 아니
대법관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를 치는 선관위의 말을 믿고 우리는 증거를 제출해요. 그러면 선관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실수다. 그럼 대법관이 오케이, 통과. 실수다, 통과. 이럴 수 있다, 통과. 아니 대법관님, 제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대법관님 말만으로 이렇게 다 될 것 같으면 우주 정복인들 못합니까? 그랬어요 진짜. 그랬더니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죠? 정상적으로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아, 정상적. 아, 그렇습니다. 주체, 회계의 주체를 이들이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법리 자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체? 외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거의 연결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면은 선관위가 입증을 해야죠. 선관위가 자료들을 다 걔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까지를 않아요 자료를. 그러면은 우리가 요청을 해도 대법원이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엉터리 판결, 축구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이런 카르텔, 왜 더 카르텔이겠습니까? 이렇게 결합해 있다는 겁니다.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도 안 나오죠 당연히. 아니 어떤 의기가 있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는데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구국 개헌밖에 없었던 겁니다. 행위 주체를 특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뭐 조혜주나 이근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이제 공부가 되셨는데,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180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참고인을 불러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조회 신청으로 여러 개의 사항을 요청을 합니다. 없다, 못 준다. 그러면 제가 입증을 안 한 겁니까? 입증 책임은 저쪽에 있는 거죠. 저희가 문제가 투표수하고 선거인 수하고 개표 수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데이터, 기본 원 데이터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안 줘버립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사실조회 독촉서까지 몇 차례를 보냈는데 끝까지 안 줘버립니다. 그래놓고 저희가 증명 못했다고 예래가지고 졌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될까봐 너 이제 이거 찍어도 되는데 누설하면은 각서. 제가 변협 징계 청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막았지만. 그리고 감정을 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안 했다. 감정료를 1억 8천만 원 내라고 합니다. 1억 8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대표 변호사가 그 원고 민경욱 위원 승낙을 안 받고 일단은 돈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돈을 조금 모으려고 했더니 그거 모았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래 해가지고 다 환불을 하고 저도 수사를 받았어요. 제가 서울경찰청. 그래 이게 또 무혐의 났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저같이 몰라요. 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일반 이런 분들은 고발 얘기만 나오면은 입도 못 꺼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키르기스탄은요, 그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키르기스탄의 바뀐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2020년에 10월 달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여당이 90% 압승했어요. 192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90석이면 270석인가요?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 키르기스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통령궁을 불살라 버렸고 그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민도가 있는 겁니다. 미국 시민들은 의사당에 들어갔죠. 브라질 시민들도 의사당, 대법원장, 국회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은 안 바뀌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까 우리 한성천 위원장이 그러셨지만 상당히 누르려면 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그 이번에 말하라고 가고 10회 행사를 참석했을 때 미국엔요 공화당이 대놓고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원 이래가지고 트럼프 이번에 3번째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부정선거가 당연한 것이고 이거 척결해야 되는 게 그냥 그 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준석이 막았죠. 한동훈이 막았죠. 부정선거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었죠. 그동안은 황교안 대표님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오해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맞습니다. 조기 대선 끊겨라. 윤석열 2기가 들어서고 조기 총선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이 대표라는 이 거짓말로 왜곡하는 그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실 것은 부정선거를 외치고 당장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주연 변호사님 그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소송 모집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이 소송 원고가 많을수록 힘이 실리죠. 그 등록 간단합니다. 집 주소까지 안 적어도 그런데 많이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이미 고소 고발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법관 고발도 엄청 했습니다. 전국이 릴레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방대에서 다 갖춰놨어요. 뭐 부방대에서 무슨 일을 했겠나 싶으면 아닙니다. 전부 자원봉사자들이고 엄청난 일들을 해와서 오늘까지 왔는데 생색내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자료와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현장에서 뛸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한 분 한 분 고소고발 어려우시잖아요. 전문 변호사님 해주시니까 우리는 10,000원인데 20,000원 내고 참여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으로 박준 변호사하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질문은 종이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간단하게. 질문이 잠깐만. 아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선관위원장, 대법관, 권순일이었죠. 50억 클럽. 그 다음 누구였습니까? 소쿠리 투표 사태, 노정이었죠. 선관위가 헌법위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사법부를 자기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하처럼 부렸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을 깹니까? 개헌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개헌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9,000번, 10,000번을 거쳐도 안 먹겠지만 이제는 먹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서주십시오. 바로 사랑의 선교 사업단 하늘구제에 있는 단장 송천성님이 이런 글을 쓰셨네요. 근본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필히 대통령 개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망국의 거대 야당을 척결하여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홍보 집회를 통해서 관철함이 중하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요. 다음에 다른 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 복귀 이후 부정선거를 규명 척결하고 보수 우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렇게 쓰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방향하고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법적인 부분인데요. 이정희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전자개표기 사용 이거 법적 근거가 있냐 불법 사용 아니냐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실 분 있습니까? 네, 그 규칙에 그 전선 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다 전부 전산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지 분류기라고 지금 김용희 사무총장일 때 그걸 바꿔놨어요. 원래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고 조혜주가 그 2002년 생방송 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뭐 최첨단 전자개표기가 중앙 서버와 연동되는 이거를 저 유튜브에 조혜주 전자개표기 까볼까 이렇게 치면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글 코리아 이걸 막아놨더라고요. 구글 코리아가 이걸 막아놔가지고 우리가 정보 획득 보고 그걸 치시면은 그냥 그 실시간으로 전자개표기라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산 조직은 원래 쓰면 안 되는 건데 쓰고 있고요. 도와주는 건데 이게 표를 결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산 장비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해야 우리가 비로소 주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예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 때 수개표에서 전자개표기로 되었는지요? 질문이 있습니다.
노무현 때 아닙니까? 2002년도 2004년 때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그 사실 노무현을 북한이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교환 교수로 가셨던 분이 좀 실명 불러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분이 북한 전문하는 일본 교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노무현이 거론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이 될 거라고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그걸 보도를 했죠. 예. 왜냐하면 김대중이는 자기가 정권을 만약에 유해창한테 넘겨주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기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자개표기가 도입되었던 거고 이 전자개표기가 우리나라의 망국의 시초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발표하려다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AF을 통해 가지고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전자개표기가 각국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 수출이 되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전자개표기 수출된 나라에서 밀란이 안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일어났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정권이 교체되거나 뭐 대규모 뭐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이 불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놈들도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한다는 걸 알아서 올 4.10 총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뭐죠? 수검표. 개표기에서 돌리고 나오면 그거를 한 장씩 다시 검표한다. 그게 또 수검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그걸 했다고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19,000장을 입력할 때 아무리 입력을 직접 하니까 이게 아까 그 43건의 재분류 사례가 있었는데 할 때마다 다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를 사람이 수검표를 했다면 그렇게 엉터리 기계면 이 처음에 적어놓은 글자를 삭선을 하고 고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개표 상황표상에. 예를 들어서 100장인데 이게 틀릴 가능성이 43분의 42면 이게 항상 전국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19,000장이. 입력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내가 어느 칸을 넣어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력한 거는 별도로 해서 19,000장을 다시 싹 뒤벼봤습니다. 그랬더니 삭선을 하고 이유 없이 그냥 삭선을 하고 뭔가 제대로 다른 숫자를 기록한 게 몇 장이나 되겠습니까? 네? 2장? 1장. 저기 제가 발표 자료에는 2장이라고 했었는데 2장 중에 1장은 뭐냐? 이 보니까 교부수하고 투표수하고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뭔가 삭선한 흔적은 곳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관이 얘기한 대로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는 개표기 결과도 사람이 다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43번을 했을 때 한 번밖에 안 맞는 그 개표기 결과가 삭선하고 고친 흔적이 19,000장이 넘는 것 중에 한 건밖에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냥 국민들 뭔가 새로운 걸 넣어서 개선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국민들을 개 돼지로 여기고 그냥 그런 레토릭만 한 줄 놓고 진행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차민수 대표님 관련 질문인데요. 아까 재확인 대상 투표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30명 정도밖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자개표가 뱉어낸 투표용지 1,000장에서 2,000장 정도는 충분한 신뢰성 있는 샘플 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0명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발표할 때 선관위가 이제 유권자 의식 조사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번 제도가 옳았다, 수공포는 뭐 계속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놓는 여론조사에서 그 샘플 숫자가 1,137명인가 그래요.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나 뭐 정당 지지율 조사할 때도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그래서 30석이라고 나온 근거가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해서 어쨌든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숫자는 맞거든요. 34만 표인가 32만 표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900만 명 중에 32만 명을 샘플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3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게 뭐 무슨 바이어스가 있습니까? 제가 통계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을 가지고 그렇게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 민주당 30석이라고 하는 게 힘이 실리려면 대수의 법칙을 저는 여기에다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2,900만 표 중에 30만 표를 샘플링하는 게 기계에서 분류를 못해서 사람이 직접 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 수전증입니다.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손이 떨리거나 해가지고 칸을 애매하게 구분해가지고 기계가 잘못해서 뱉어냈다? 말 되죠? 제가 생각한 유일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전라도에서는 그런 바이어스가 안 나타납니다. 전라도에는 정규 분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번, 2번 민주당, 국힘당 후보 사이에는 아까 6.5% 뭐 전라도 빼면 7.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 그러니까 1번, 2번 후보 외에 나머지 군소 후보들 그 사람들의 득표율을 가지고 개표기에서 나온 숫자 사람이 재확인한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 군소 후보들 사이에도 양쪽에 뭐 6%, 7%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영월 중심으로 이런 정규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는 뭐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나 군소 후보들 찍는 사람들은 수전증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는 통계학 전문하시는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 그 32만 표를 표집을 해서 이 30석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면 저도 32만 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냥 결과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단지성을 모아주시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게 곧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하여간 개혁토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 어디에 더 비트될 건지는 그때 가서 기다리기로 하고 저는 오늘 아예 그런 발표를 안 하려고 한 겁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개표 진행표, 상황표 분석으로 말씀하셨고요. 저는 개표에서 실제로 본 걸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시간이 짧아서 다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급표 했다는 게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 대상으로 빠져버린 걸 얘기합니다. 자, 빠졌을 때 그 표는 기표인이 동그랗게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반만 찍힌 거 있죠. 그게 6.1 지선 때 투표하는 기표대가 8개였어요. 근데 5개는 정상적으로 찍히는 기표인이 나와요.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는 천장을 찍어도 나오는 인주 안 찍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3개는 아예 처음부터 아침부터 반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고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줘요. 일일이 신고하고 경찰도 부르고 어쨌든 막 일이 많았어요. 근데 기표인이 반만 찍힌 게 1번 더불당 후보의 표면은 정상으로 1번으로 분류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떨어뜨려야 될 도태우 후보라든지 아니면 국힘당 누구 떨어뜨려야 될 사람의 표 같으면 그게 반 찍힌 거는 재분류 대상으로 가거나 무효표로 가요. 그러면 재확인 대상은 더불당이 아닌 다른 당의 후보 사람들 아니면 무효표 있죠. 3개 막 찍힌 거 하나도 안 찍힌 거 이런 게 많이 가죠. 더불당은 약간만 아예 기표란에 아예 없어요. 근데 저 옆에 5개가 막 이상하겠지. 근데 그 조금 걸쳐 있어도 그거는 그 사람 정상으로 더불당은 분리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컴퓨터에 시킨 거예요. 너는 얘는 이렇게만 걸쳐놔도 무조건 분류해. 얘는 떨어뜨려야 되니까. 아까 도태우 봤죠? 2장은 15번 내내 그냥 빠졌어. 그러니까 저는 경험치에 현장에 야 이거 뭔가 이상.
얘들이 뭔가 심어놨거나 컴퓨터 시키는 대로 한. 저는 그걸 그래서 아까 그 재확인 대상을 32만 표 샘플링 하니까 더블당은 30석 나온다. 저는 현장 경험으로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경험적으로 그 이라크 25%가 바뀌었고요. 한국산 부정선거의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에 활용된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미국 그 정치 전문 그 일간지 폴리티코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FBI, DNI, CIA 다 이거를 살피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30명 정도밖에 당선 안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제공했는데요. 여기 안양 30대 청년 김원재 청년이 보내줬어요. 제가 누군지 아니에요. 김원재 청년입니다. 말씀해 주신 분은 공병호 TV에서 공개된 가짜 당선자 53명 국회의원이 있다. 형을 18석, 경기 14석, 총 53명인데 각자 국회의원 명단까지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총선 가짜 당선자 명단 확보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분들이 한 거랑 그 결과가 같습니다. 뭐냐, 당일 투표가 사전에 문제가 지금 대수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전 선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 선거 득표율은 빼고 이걸 뭐 보정 추정해가지고 결국 이제 당일 투표율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그 시정과 보정값에 따라서 한두 석은 차이가 나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전 득표율은 다 빼고 당일 투표한 수만을 가지고 당선자를 정했다면 51명이 가짜라고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 결과는 같아요. 그 결과는 같은데 저는 개표기 수개표 나눠서 보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뭐 사전이든 당일이든 뭐 관내든 관외든 뭐 같은 모집단에서 같은 날 투표를 했다고 하면 거기 어떤 숫자를 갖다가 적용을 해도 당선자가 그게 차이가 없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기본 전제가. 근데 이건 당일 수개표를 넣으면 30석이 됐다가 저 반대쪽 결과도 제가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 쪽에서 지금 김두관이 저 소송했대죠. 그 사람 주장하는 대로 해가지고 당일 수개표 빼고 나는 사전 선거한 기계 개표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 당일하고 수개표한 거 빼고 사전 개표기 결과라면 하면 민주당 204석이에요. 사전선거는 전부 다 부정선거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오죠. 그러니까 당일에서는 우파가 많이 이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당일이나 사전이나 거의 함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1, 2% 차이 나야 되는데 대수의 법칙에 의논하는 게 6%, 7%석 차이 나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51석을 제가 51석 차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제가 30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30석 차이입니다. 민주당이 160석인데 실제로 당일 수개표를 적용하면 30석이 된다는 거는 130명이 가짜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조합 중에 어떤 걸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결과라고 하면 당일하고 사전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51명이 가짜가 되는 거고 이 수개표한 거하고 당일하고를 전체 그러니까 사전에 표가 얼마나 넣어졌든지 간에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면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표가 얼마가 넣어졌든지 간에 개표기만 안 썼으면 나왔을 의석이 89대 163으로 해가지고 딱 반대로 뒤집어져요. 네? 그러니까 요 저는 정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개표기로 통과된 숫자를 빼고 전국에서 수개표된 숫자 그게 78만 표입니다. 그 78만 표 수개표된 것만을 가지고 하면 89석이다. 그거는 이른교 TV에 대해서 뭐 한 10만 이상이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같아야 비슷해야 정상인데 다 틀리다.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왜곡이 됐다고 하는 거를 빼고 본 게 30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1석은 저도 그 중에 하나로 같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전 세계 통계학자들이 다 분석해 놓은 거고요. 공병호 TV를 좀 보세요.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거의 아니, 잠깐만요. 이거 너무 엉터리로 가가지고. 자, 원칙대로 왔어요. 원칙대로. 네, 원칙대로 왔어요. 동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MZ세대 우파 결사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부정선거 증거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중요한 건 4.15는 4년도 지났고 4.19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미 선관위에서 모든 조작을 완벽하게 해놨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능성. 증거를 없앨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들이 보는 그 개표 결과값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무표장의 증거도 있고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조건 안 내놓는 게 원칙이고요.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서버를 반출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은밀한 곳에 자기들 자료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보관해놨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4.10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완벽한 증거인멸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 연수원하고 어떤 증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우리가 들어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곧 나올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4.10 총선 증거들이 임기 동안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교육감 보궐선거 증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투표함들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만약 내가 선관위 사무총장이면 바로 뭘 할까? 바로 들어가자마자 선관위 한 10개 국민 대공 검증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다 까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적나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들이 예를 들면은 서울 강진을에 현장 검증하겠다 하면은 그 현장 검증 기획까지 또 막 만들어놔요. 가짜 투표지를. 또 저기 가겠다 하면 또 저기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동시에 바로 10군데 한다고 하고 한 이틀만 주는 거예요. 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결사 또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건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지금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들이닥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증거 모의 소송을 하면서 대법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초구 선관위 가자. 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 그냥 까버리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 맞춰놨기 때문에. 2020년 4월 29일이 인천 연수울 선거 보전 날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선거 보전 결정문에는 투표지를 보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투표지에는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지역구 투표지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안 된다. 아니 그때 이 결정문을 쓴 판사 안민영이도 있었고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못 가져갔어요. 이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야, 법관의 결정문하고 법관이 그 눈앞에 있는데도 거부를 해? 그래가지고 또 인천지법에 부장판사랑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법관이 못하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증거보전결정문에 지역구 투표지만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게 까지면은 두려웠던 거죠. 4.15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투표함이 8군데나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비례대표 투표는 길잖아요. 이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오류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인 민유숙 대법관은 하나도 안 깠어요. 하나도 안 까고 변론기일도 한 3년 만에 한번 열고 바로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사시키면은 그냥 끝납니다. 영장 하나만 쳐도 쟤들 끝나요. 이미지 파일 있죠. 아까 파주을 배추잎 투표지, 인천 연수울 배추잎 투표지 이런 거 같죠. 이미지 파일 보자라고 그렇게 애달복달을 했는데 소송에서도 안 들어주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도 안 들어주고 검사가
제가 답답해가지고 파주 경찰서에 가가지고 영장 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영장 쳐도 안 들어준다. 그럼 영장 쳐가지고 쳤는데 안 들어줬다는 기록을 만들어라. 그래서 영장을 쳤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유서.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서버나 이런 쪽에 보면 포렌식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단은 뭔가를 지우면 그건 증거 인멸인데 컴퓨터에 그 GBMS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운 기록도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부셔버려서 아예 증거 인멸되지 않고 그 시스템이 있다면 이 기록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증거 인멸했다 그러면 그건 범인이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자꾸 서버를 까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성관이 서버를 복사해 와서 포렌식을 한다는데 가능성과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슈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한 좀 2개 정도 남았거든요.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방금 질문에 말씀드리기 전에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방금 질문 답변에 좀 추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증거라고 하셨을 때 증거라는 것은 결국 이 부정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지역 선관위별 투표지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 보관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조작되는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면은 전산 조작을 시작을 하고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데 언제 집어넣냐면 이송 과정에 넣거나 CCTV 속에서 넣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개표장에서도 심지어 넣습니다. 그 개표장에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개표장에 투표장에서도 중국인 신분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 CCTV 계속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또 어떤 분은 이송 과정 중에 나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문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 극히 일부분만 보셨을 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는 전체의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전체를 다 한눈에 다 보고 있고 여기에서 조작됐으면은 앞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표함 이송 과정이나 이제 그 투표함 보관 창고에 집어넣었으면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조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CCTV 있으니까 뭐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돌려보는데 그래도 감시단이 밖에서 밤새서 지키고 있었다면은 조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여기서 못했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전자개표기에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내가 봤던 것이 100%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조작을 단계별로 하고 전체를 컨트롤해서 보는 그런 곳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면은 다음 단계에서 쭉 하게 되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맞추는 게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함을 투표지 보관한 것을 한 군데라도 열어서 선관위가 바꿔치기 하지 않고 확인해 보면 다 틀립니다. 아무것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보셨죠? 이게 다른 후보자 학교 무효표 같은 게 열동으로 간다든지 이게 무효표로 빠진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몇천 장마다 한 장씩은 꼭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선거 임명부입니다. 선거 임명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서버라고 했을 때 서버에서 무슨 조작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정보가 있는데 그걸 서버에서 지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빨리 증거 보존해가지고 포렌식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 잡으면 좋죠.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까지도 모든 완벽한 증거가 나오면 더 좋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없다 하더라도 현재 선관위 그 서버에 올라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검색하면 나오는 그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몇 명이고 어디서 몇 명이고 이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거 없앨 수 있어요? 절대 못 없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증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살고 있는 동이 있잖아요. 동 하나만 지정해 놓고 선관위 여기 이 동에 몇 명 투표했다고 그랬지? 몇 명 투표해서 그런 선거 명부 있잖아요. 이 선거 명부에 투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가지고 실사로 확인해 보면은 투표 안 했는데 했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그게 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선관위는 이미 도망갈 길이 없어요. 범죄를 하면은 증거는 반드시 남게 되고 지우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남게 돼가지고 더 이놈들이 더 범죄에 몰릴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차일 뿐이에요. 증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수백까지 있습니다. 포렌식 얘기인데요. 포렌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포렌식 하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쁜 범죄자들이 이걸 잡을 때 스마트폰 포렌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누구랑 통화했고 누구랑 문자 보냈고 카톡했고 이걸 지우거든요. 지워도 이걸 살려낼 수 있다. 그게 이제 포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놈들이 많이 아시죠? 나쁜 놈들이 이게 핸드폰 살 때 그냥 냅니까? 아니에요. 진짜 핸드폰은 버립니다. 바다에 버려요. 그런 다음에 새 핸드폰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유심칩을 꼽는데 유심칩을 꽂으니까 전화를 걸면은 제 전화는 맞아요. 근데 이 안에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핸드폰이잖아요. 포렌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시죠? 포렌식이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번에 3시간 20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2시간이었나요?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동안에 짧은 시간에 포렌식이 되겠냐?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방송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렌식 방법이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증거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털러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작을 거기에서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서버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의혹들을 많이 좀 찾아주시고 있고 실제로 거의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정보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데 다산그룹을 지금 다산 네트워크를 아주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미 김대중 때부터 문제 있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조작을 하는 컨트롤 서버가 거기에 있을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고 그러면 선관위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그 김윤배 사무총장이 들어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나갔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MBC에서 어제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들어와가지고 군인들이 수십 명 들어와가지고 한참 뭔가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는 거짓말 했잖아요. 이미 사진만 찍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선관위는 처음에는 사진 찍는 것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10초, 20초밖에 안 되는 걸 공개하고는 왜 이 사람들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면 안에 군인들이 들어가 못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시죠? 예. 어제 나왔으니까? 예, 봤어요. 근데 그럼 선관위가 이걸 또 100% 공개했을까요? 선관위가 만약에 들어가서 서버 연결해서 포렌식 했으면은 그건 우리 이거 포렌식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계엄군이 우리 서버를 포렌식 했습니다라고 CCTV 다 공개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왜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그냥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 방법들을 다 설명을 못해요. 온라인 포렌식이라고 해서 서버에 들어가서 이 서버의 아이디 비밀번호만 알면 여기에 있는 서버뿐만 아니라 이 서버에 들어왔던 로그 정보를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서버를 다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산에 이제 메인으로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다 했습니다. 이미 저도 정보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데 어제쯤 나온 정보인데요. 정보사 또 어디죠? 방첩사에서 포렌식 장비를 40억 원치를 구입을 했답니다. 2024년도에. 그 전문가들이 더 좋은 최신의 장비를 40억을 들여가지고 포렌식 장비를 샀는데 포렌식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했다 쳐도 선관위가 그럼 했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걱정을 하지를 마세요. 이 정도면 다 그렇겠죠? 아유, 속 시원하게. 박수!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서 포렌식과 관련해서 하나만. 저기 30초만 얘기해 조금 전에 말했는데 되게 웃긴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판결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얘들이 굳이 이러한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판결문 2020수30 이걸 해서 보십시오.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범죄자들이 있다면은 이런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가 막혀요. 예. 자, 이제는 마무리입니다. 여기에서 부정선거 세력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상당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하셨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분이 얘기했죠? 사형! 부정선거는 사형!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예. 정확한 선거관리 위원회 중심고 개별로 직무를 명확하게 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담당자를 처벌해야 된다. 신상실거라고 인사원칙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로 해서 질의응답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제안을 참 의미 있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도 발표해 주실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보다는 저희가 2단계로 이분들을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좀 더 숙성해서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같이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PPT가 있으면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민경우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허병기 교수님, 그다음에 또 그 해커이징에서 진 장영호 대표님, 그다음에 김유영 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한성철 위원장님도 했는데 저희가 보셨죠?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PPT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하신 분에만 이렇게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분들은 많은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을 좀 보시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 이제 맺은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황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거 대법원 판결 났는데 대법원 판결 났는데 이거 끝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대토론의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뒤에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느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번 손 다 들어보세요. 예, 손 다 들어보세요. 두 분 있어요? 세 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1분 내에 말할 수 있습니까? 1분 내에 말할 수 있습니까? 네, 1분 내에. 그럼 1분 내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답변하고 이게 정말 끝장 토론이네. 그러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투표를 해서 그날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되 이 선관위 상황실이나 또는 각 정당 상황실에 보고를 해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표 투표 없애버리고 사전 투표를 하되 사전 투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표를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사전 투표 5일간 했으면 5일간 5번 끝나자마자 까서 보고 끝나자마자 까서 그 자리에서 보고하고 상황실에 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쟤네들이 손을 못 댈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안 하면 좋지만 하더라도 자, 우리 짜증 신경질 안 필요했잖아요.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면 부정선거할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해지면 하나라도 더 붙으면 그냥 부정선거할 수 있으니까 절차가 가장 간편한 게 뭐냐? 대전에서 한 뭐예요? 대만에서 한 거. 네? 원장 2개 표. 근데 왜 인상 쓰면서 얘기하세요? 글쎄 그걸 왜 인상 쓰면서 얘기하냐고. 부정투표로 인해서 거기도 이런 결과를 가지니까 지금 결과를 돌리는 거 아닙니까? 대만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의견에 반대 의견 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얘기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한 분이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5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해서 저는 여기도 뉴스에 나가다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인 특례시장으로 제가 출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정강훈 목사님한테 갔을 때도 포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가 찍었는데 자기 포가 없이 대포구에
다른 사람으로 갔다는 걸 얘기 들었고 거기에 제가 단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한교안 우리 투표 여기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번에 큰 사람 될 것이고 반드시 여기에 투표가 잘못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우리 여기에 넷도까지 다 아시는데 절대로 그 대기업에서는 부정포가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전 제품 다 아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님들은 제가 컴퓨터를 만들어 준 적도 있습니다. 대법원장님은 전부 다 한문으로 한자로 컴퓨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은 그 국가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을 믿고 대법원 판결을 기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몇 분 말씀하셨어요? 그만 좀 해면 아니 3분 30초. 옛날 같으면 벌금 한 200만 원 내는데.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 간내 투표는 투표가 끝나고 사전선거 간내 투표는 간내가 아니고요. 투표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봉투들을 쏟아붓고 투표를 하는데 그날 사전 그 간내 투표하는 출력기가 간내와 간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간내가 굉장히 많았는데 간내를 그 현장에서 세는 동안에 그 출력기에서 만약에 300명이 왔는데 1000명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쏟아붓고 셀 경우에는 그 틈은 어떤 누구도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간뇌에서 그 자리에서 투표한 것을 간뇌 출력기에서 더 많이 뽑아서 그날 숫자를 세서 우편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투표, 간내 사전투표는 그 현장에서 셀 때 거기서 더 많은 숫자를 넣어버리면은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당일 투표할 때 그대로 사용을 해버리면 당일 투표해가지고 출력해서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자리에 쏟아부어가지고 수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건 1분이 지났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 내야 되는데 면해드릴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막 면해줬잖아요.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방송을 그냥 감사드리고요. 끝났는데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 스텝 중에 어떤 분이 아이 저 법원에서는 또 뭐 밑에 하급심은 마찬가지고 대법원에 판례가 있다. 그래놓고 나머지 또 검찰, 경찰도 수사도 안 하고 대부분 판례가 있다. 이래가지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판례가 있으면 더 할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대법원 판례 중에 보면 제가 몇 개 찾아오다 말하는데 전에 판결을 내린 것이 다시 판결하는 다시 재심해가지고 재심이 아니라 다시 판결해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야. 이미 판결 났는데 다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재심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 소송을 다시 재판해가지고 전에 판결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의 사장이나 필요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었답니다. 과거에는 그 외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우선하면서 회사의 필요성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바뀌었어요.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15년 판례인데
그래서 대법원에 어떤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젠가 바뀔 때가 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이고 그 시간 걸리는 걸 내가 왜 하나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정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예를 들었습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14년이요.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신 건 아시죠? 예. 해산한 것도 아시죠? 예.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4년이요. 14년이 걸렸어요. 14년. 대단하십니다. 14년. 그래서 재판이 딱 걸렸는데 재판은 얼마 만에 끝났을까요? 1년. 1년 1개월. 그러니까 이걸 다 따지면 15년 1개월 동안 그 사건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통진당을 해산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데 부정선거 팩트예요. 맞습니다. 4.15도 마찬가지고 4.10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포기하면 왜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해 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울대 처음 부정선거 얘기할 적에 다 콧등으로도 안 들었죠? 네. 콧등으로도 안 듣고 음모론이니 뭐 이러면서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준석이라는 놈은 그런 말 하려면 당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지가 무슨 권리로 못 들어오게 합니까? 맞습니다. 난 당원인데. 사기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정선거를 아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55%. 네, 뭐 여러 통계가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로 나온 것으로는 40%가 한 1년 반 좀 전에 있었어요. 40%가 안다.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60%, 80%.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계엄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했잖아요. 예. 국민 다 알잖아요. 예. 이제는 40%가 아니라 80%가 넘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과거에 상상도 못하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요새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다 돼버려요. 제가 어제 국힘당 의원들 앉아있지 말고 Who are you? 누가 이거 내 뒤로 슬그머니 하셔가지고 그래 인쇄 나오기 힘든 분이 나오셨네. 그 얘기 잠깐 들을까요? 잠깐 들을까 말까? 알아요? 예예.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이 좀 트라우마가 좀 계신 분이. 제가 어디까지 했나? 하여튼 말 안 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국힘당 의원들 뭐하냐? 다 나와라! 라고 제가 SNS로 글을 썼어요. 언제 썼는지 아시나요? 어제 저녁에 썼어요. 5시나 뭐쯤 됐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저기 보니까 언론 방송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30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의는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저를 음모론자 보더라니까. 기자분들은 질문이 없어요? 저는 평생을 공안부에 누구예요 말한 사람이? 간첩들이 많다니까. 평생 공안검사로 일을 했었는데 저를 음모론자고. 저는 제 기억에는 제가 무죄 받은 사건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제가 검사장 한 거 아시죠? 네. 검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예. 그 중에서 그래도 탁월한 사람이 되잖아요. 간도부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장관하신 거 아시죠? 예. 평가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음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새벽부터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30명인지 40명인지 누군 40명이라고 그러고 누군 30명이라고 그래요. 30명이 넘는다는 건 분명해. 36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해준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매의 눈을 뜨고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게을러지면, 나태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다. 대한민국 애국자입니다. 근데 왜 우파끼리 싸웁니까? 왜 싸워요? 안 싸워요? 좌파들이 들어가 싸우는 지금 만듭니다.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싸울 자는 상대방이다. 상대방이에요. 종북 좌파,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가 많은 자들, 정의당 이름들은 다 그럴듯하게 갖고 있지만 이 자들이 우리가 싸울 상대방이에요. 국힘은 모자라고 부족해도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좀 잘해 이렇게 하라고. 왜 엉터리를 왜 이놈아! 욕을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아무리 못해도 우리끼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말할 게 있으면 좋은 말로 하고 싸울 거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절도로에서 바뀌었대. 뭐가 바뀌었냐니까 그냥 막 뭐예요. 싸울 사람들, 공격할 놈들을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구. 지금 우리 나라가 위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계속 누구를 지금 싸우고 있는가 하면 문재인과 싸우고 있어요. 이재명과 싸우고 있어요.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과 싸우는 자와 싸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저하고 친합니까? 아니요. 알죠?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걸 다해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 세력들을 막아내고 또 오늘도 어제도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 정말 다행인 것은 나는 어떤 집회에 갈 때마다 우리 우파 세력이 더 많은 거는 거의 못 봤어요. 다 좌파가 더 많더라고. 저는 뭐 탄핵할 때도 제가 국회의사당에 갔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갔는데 제 뭐 동료들 3명, 4명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민주당 그 대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놈들이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빠져나갈 틈도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황변이다 네가 왜 왔어? 좀 떠들더라고. 거기 우리도 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도 국힘당 우파도 간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한 7, 80명 있을 때다. 저기는 뭐 하여튼 수도 못 쓰겠어요. 완전히 그 민주당이 다 깔아놨는데 우리는 한 덩어리 가보니까 한 50명, 60명 있고 또 어디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사 앞에 거기 뭐 한 20, 30명이 또 있을 때요. 전쟁이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요즘 그제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우리 훨씬 더 많습니다. 언론은 내가 다 세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사진을 세 보세요. 어제, 오늘, 어제, 그제 이렇게 뭐 사진에 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민주당 애들은 1000명 왔으면 우리는 10,000명 갔어요. 그 숫자 다 보시라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뭐 민주당 쪽도 많이 왔다고 하대. 근데 나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 우파가 훨씬 더 많이 왔다. 답답하고 막 정말 화 많이 나죠. 국힘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 싸우려고 그럴 힘에 민주당, 노무현 없어졌고 문재인, 이재명 이사들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사귀고 죽이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때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뒤로 하고 이렇게 찍는 게 전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뒤로 돌아야 저희 발표자들이 뒤로 돌아서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 이쪽에서 이쪽.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6일입니다. 2015년 1월 6일입니다. 6일이죠? 네.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온 분들이 한 60명 되시네.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기록 할 때 요 오늘 찍은 사진 같은 거 저 영상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영웅 60명. 네, 발표자들 앞에 의자에 앉아주시고, 예, 지금 의자를 돌리면서 앉아주시면 카메라 계신 분 이쪽 앞에 와서 이거 더 뒤로 밀어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네, 다리를 좀 더 뒤로 하세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게 이제 오래돼서 그러는지 참 죄송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